사진이 하나 들어있고요. 완성 사진이고요. 얘를 브러쉬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핑크색 도장이, 핑크색 브러쉬죠? 핑크색으로 사용해 본 것까지 해볼게요. 일단 제가 두 개를 열어볼 건데요. 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저예요. 제 사진. 네, 옛날 사진이고 아무리 찾아도 저작권 때문에 딱히 쓸만한 사진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옛날 내가 어릴 때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먼저 이 사진 같은 이미지를 그림 같은 이미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얘를 필터에서 블러에서 문자가 왔어. 필터에서 블러에서 서페이스 블러로 가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약간 아기 같은 사진, 몽환적인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서페이스 블러 쓰면 맨들맨들해져요, 이미지가. 수치는 35에 10 정도로 해서 맨질맨질하게 없애줬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J를 해서 이 레이어를 하나 카피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블렌드 모드로 뭔가를 섞기 위해서 레이어를 두 개로 만들었어요. 자, 카피 레이어 선택하셨으면요. 메뉴바 필터에서 스타일라이즈에서 글로잉 엣지 가셔야 되는데, 자, CS5 이전까지는요. 글로잉 엣지가 여기에 들어있고요. 아니고 CS6이신 친구들은요. 필터 갤러리로 가면 여기 스타일라이즈에 글로잉 엣지가 있어요. 누르면 이거 뭐야? 이상한데? 이렇게 보이시는데 일단 볼게요. 이 테두리를 사용하려는 거예요. 그림에 테두리 쳐져 있는 것처럼 하려고. 이거는 선 두께를 조절하는 건데 너무 두꺼우면 테두리가 좀 뿌옇게 번져 보여서 그냥 이 정도로 날카롭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밝기가 대비가 또렷하게 되는 정도가 좋아요. 반전시킬 거라서 색상을. 그리고 스무스는 이렇게 끝까지 당겨주시면 너무 부드러워서 잘 안 보이고요. 1. 낮은 수치로 갈수록 너무 거칠어져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한 2, 5, 7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자, 오케이 했는데 얘를 이제 블렌드 모드로 반전을 시켜서 이 어두운 부분을 없애고 이 투명하게 하고 이 밝은 부분을 짙은 선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블렌드 모드라고 했었죠. 얘에서 밑에서 한 6번째 서브트랙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색상 반전이 되면서 이렇게 검정 테두리로 쓰실 수 있고요. 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져서 테두리처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두 개를 합쳐야 돼요. 중복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E 했어요. 얘를 이렇게 하나 합쳤고요. 레이어 이름 좀 바꿔 놓을게요. 빅 커져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얼굴을 좀 빵빵하게 대두짤처럼, 얘는 머리가 좀 크죠? 키워보도록 할게요. 원형 마퀴 툴을 선택을 했고요. 한 여기 손가락 사이에서부터 Alt Shift 눌러서 이 정도? 얘 머리 꽁다리는 안 잡혀도 돼요. 네,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이거를 빵빵 키울게요. 메뉴바 필터에서요. 디스톨트 해보시면 여기 스페어라이즈라고 있어요. 얘는요. 100은 너무 크죠? 한 55에서 한 60 정도? 이만큼 잡아서 오케이 해주시면 얼굴이 빵글하고 커질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D로 해제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레이어 이름은
2525. 컨트롤 쉬프트 N에서 2525. 여기에다가 동그란 25cm짜리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원형 마키 툴을 선택을 하고요. 요거 스타일을 픽시드 사이즈로 넣어서 25cm, 25cm 라고 적을 거예요. 그럼 클릭하면 이 정도로 사이즈가 잡히겠죠. 자, 그런데 도화지가 지금 25보다 부족해요. 한 옆쪽으로 요 정도 늘려야 될 것 같죠. 크롭 툴을 이용해서요. 자, 저 지금 선택 해제 안 했더니 얘가 크롭 툴로 잡혔어요. 이만큼씩 일단 늘려 놓을게요. 위로도 조금씩. 자, 늘어났죠? 그럼 이제 원형 마키 툴로 띵 클릭하면 이렇게 사이즈 잡히고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원이 잘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꼭 원이 안쪽으로 이렇게 생기면요. 그대로 원형 마키 툴로 안쪽을 끌고 와서 밀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색을 칠할게요. 얘는 연두색 했네요. 그러면 나도 연두색. 연두색 골랐고 Alt, Delete 했어요. 그리고 이 속에 작은 사이즈 별 패턴 들어간 작은 원 있죠. 이거는 18cm예요. 그래서 Ctrl Shift N 해서 1818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옵션 바에다가 1818이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다시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엔 아무 색이나 어차피 패턴으로 덮어 쓸 거니까 Alt Delete 해서 이렇게 원 3개를 만들었고요. 2개를 중복 선택한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을 하면 이동 툴의 옵션 바에는 정렬 아이콘들이 있어요. 얼라인 아이콘들이 있고요. 가운데 가로축 한번 맞추시고 세로 가운데 한번 맞추시면 이렇게 2개가 겹쳐진 것처럼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818은 안 쓸 건데 눈을 감겨놓고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얘는 앞으로 가이드가 되는 거라서 여기다가 계속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또 볼게요. 이거를요. 구멍을 이만큼 선택해서 삭제를 할 거예요. 로드 셀렉션 하신 다음 딜리트를 할 건데요. 2525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컨트롤 누르고 1818에 썸네일을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2525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선택 영역은 1818이 잡혔을 거예요. 이거 썸네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친구들은 제가 컨트롤 누르고 1818 썸네일 클릭해주세요 라고 할 때 썸네일이 뭔지를 몰라서 2525 하고요. 1818 썸네일 클릭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여기를 클릭해버려요. 그러면 2개가 중복 선택이 됐죠. 그리고 나서 나는 왜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자, 이게 1유형이에요. 2번째 유형 2525를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누르고 1818 썸네일 클릭해주세요 하면 실수로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번보단 나아요. 저 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썸네일이었지. 여기를 클릭해요. 아니죠. 우리는 이거를 할 거예요. 자, 그리놓고서는 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썸네일 클릭해도 안 돼요. 하는 게 2번째 유형. 자, 3번째 유형. 내가 봤던 3번째 유형. 얘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썸네일 클릭하세요 했을 때 썸네일이 뭔지 몰라서 일단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생각을 했어요. 썸네일은 이거지.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딜리트를 하려고 해요. 안 지워져요. 딜리트를 해도. 그리고 물어봐요. 저 왜 안 지워져요? 레이어 2개 선택하셨죠?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이거를 선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지울 거니까. 자, 그리고 4번째 유형.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 그리고 얘를 지워요. 안 지워지죠. 당연히 우린 연두색을 지워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뭐냐면요. 이게 켜져 있을 때예요. 켜져 있고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얘가 지워졌어요. 근데 이미진 연두색이 뚫리지 않았어요. 그럼 레이어를 안 쳐다보고 저 지워지지 않고 이상해요. 해서 가보면 1818이 사라져 있어요.
자, 이거 절대로 헷갈리지 마세요. 1818은 가이드가 될 거예요. 눈 감겨놓고요. 2525를 선택했으면 컨트롤 누르고 1818 썸네일, 정확하게 썸네일을 클릭해서 이만큼 잡아주시고요. 연두색 레이어 지울 거니까 2525인지 다시 확인하고 딜리트해요. 컨트롤 D로 선택 해제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둘러줄 거예요. 이렇게 얘는 청록색으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죠. 자,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 한번 써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드랍 섀도우 써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드랍 섀도우에다가 스트로크까지 써볼게요. 2525 레이어의 썸네일 말고 이름 말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을 열어주시고요. 드랍 섀도우 이용해서 그림자를 아래쪽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를 하면 테두리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테두리의 두께 원하는 만큼 해주시고 포지션은 테두리를 연두색의 바깥쪽에 둘 건지 인사이드 안에 둘 건지 센터 가운데 둘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인사이드로 해주세요. 이따가 이 바깥쪽 지워내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 좀 그 아웃사이드 해놓으면 덜 지워져요. 인사이드 우리가 처음에 그려놓은 이 링에 딱 맞춰서 해결을 할게요. 인사이드 놓으면요 이런 식으로 선 두께가 두꺼워지면 연두색이 많이 없어져요. 그려놓은 거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라서 한 요 정도? 한 10 정도? 10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요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오케이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사람이 이 링보다 앞쪽으로 머리가 튀어나오고 몸은 들어가야 되죠. 자, 사람이요. 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얘 이따 가이드로 못 쓰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놨으면요. 요건 그대로 남기고 이 아래쪽을 여기에 맞춰서 삭제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지우개로 지울 건데 지우개로 우리가 살살살 지우려면 여기가 이 울퉁불퉁해지겠죠. 그래서 얘를 로드 셀렉션 할 거예요. 이번에는 2525를 로드 셀렉션 하고 얘를 지울 거니까 이게 선택이 됐을 때 지우개를 이용해서 여기를 문지르면 선택 영역만 지워지게 돼요. 물론 여기도 지우면 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쪽까지는 지우지 마시고 아래쪽만 먼저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D를 하면 이제 여기는 여기 조금 넘어가도 되니까 그냥 지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로드 셀렉션은 썸네일을 하셔야 되고 뭔가 지우거나 행동을 할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어야 되는 거 꼭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만큼 만들었으면 이제 뒤에 패턴을 넣어야겠네요. 그러면 패턴은 사람보다 밑에 있는 레이어에 만들어야 되죠.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추가 버튼 클릭했고요. 얘는 패턴이 될 거예요. 자, 패턴은요, 얼만큼 넣느냐? 이만큼 넣어야죠. 이 동그라미만큼 패턴을 넣을 거니까요. 패턴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검정 동그라미 썸네일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 별 패턴을 넣을 건데요. 별 패턴을 만들어야 되죠. 컨트롤 N 한 다음에 한 50에 50? 이 정도로 제가 사이즈 조절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커스텀 쉐이프 툴로 파란 별을 별 어딨죠? 여기 있다. 별을 가로 세로 가이드를 내려서 그렸어요. 좀 크게 해야겠다. 자, 그리고 얘를 패턴 메뉴바 에딧에서 디파인 패턴
하늘색 별 등록을 했어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끄고 여기에다가 패턴 레이어에다가 Shift F5 해서 우리 만들어 놓은 거 많이 있었네.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네, 이걸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를 넣으면요. 꽃 이렇게 패턴을 등록한 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 체크? 뭐 이렇게 근데 별이 제일 나은 것 같아. 하던 대로. 네, 그리고 컨트롤 D로 해제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요. 이제 우리는 글씨를 써주셔야 되겠죠. 자, 글씨는요. 제가 미리 폴더에 넣어놨어요. 이거. 바다 비비 폰트인데요. 설치. 이거 포토샵 아니에요. 포토샵 아니고 미리 다운받은 폴더 가셔서 얘를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오픈하는 거 아니에요. 파일에서 오픈하지 마세요. 보통 바탕화면에 받아놓고 더블 클릭해서 열어요. 그리고 설치 버튼. 얘는요. 영문 폰트라서요. 영문하고 숫자에만 적용되고 한글에는 적용이 안 되는 폰트예요. 네, 오케이 됐으면 일로 와서 타입 툴을 선택하면 서체견보는 한글이니까 건너뛰고 우리 영문 설치했죠? 그리고 바다 비비였으니까 A, B A 에리얼 지나서 요거죠. 선택하셨으면요. 뭐 폰트 일단 좀 크게 해놓고요. 뭐 해피데이 헬로우 자람 이렇게 써 있어요. 쓰고 싶은 글씨를 써볼게요. 근데 아이고 다시 설정해야겠다. 두 줄로 써주세요. 레이어 스타일 카피하는 것까지 보게요. 헬로우 해놓고 삐삐삐 뒤로 들어갔죠? 제일 위로 헬로 하나 했고요. 타입 툴로 패션 캐드 제가 지금 실수로 컨트롤 누르고 중복 선택을 한다는 게 썸네일을 클릭해서 방금 선택 영역이 잡혀버렸었어요.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을까요? 가운데 정렬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가운데 정렬을 해야겠네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요. 얘는 색깔을 바꿨고 그림자 넣고 테두리 넣었어요. 하나에다만 해볼게요. 헬로우 더블 클릭해서 컬러 오버레이 해서 원하는 색으로 넣고 스트로크를 아웃사이드로 바꿔서 굳이 같은 색 안 하셔도 돼요. 넣고 그림자를 스프레드 뚱뚱하게 줘서 또렷하게 이렇게 넣으세요.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넣었는데 얘랑 똑같은 레이어 스타일 얘한테도 적용하고 싶을 때 다시 수치 다 넣기는 좀 귀찮죠. 번거로워요. 그래서 FX를요. 카피하는 거예요. Alt를 누르면 FX만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가 넣었을 때 이렇게 카피할 수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 카피예요. Alt 누르고 FX를 끌어다 위에다가 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로 여기 별도 붙어 있고 이렇게 음악
그 음표 표시도 있어요. 하고 싶은 색으로 하고 싶은 걸로 좀 꾸며주세요. 나는 왕관을 씌워볼까? 뿅. 그리고 여기 음표 하나를 놓을까요? 이거 해야지. 16분 음표. 진한 색으로. 저 지금 이거 검정으로 바뀌면서 이거 블랙으로 바뀌었어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가 이렇게 쉐이프면요. 이거 바꿨을 때 같이 바뀌어요. 이게 원래 노랑이었죠. 그러면 이럴 때는요. 그리고 나서 바꾸거나 아니면 얘는 원래 그냥 그릴 때부터 레이어가 새로 생기는데 이걸 좀 방지하고 싶으면 레이어를 추가해 놓고 블랙으로 바꿔서 이렇게 그려도 여기 들어가기는 해요. 둘 중에 하나 원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얘가 같이 바뀌면 따로따로 각각 색을 나중에 적용하는 방법, 아니면 하나 해놓고 레이어 추가해서 두 번째 거 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저장할게요. 저장은요, PSD로 하면 레이어 다 살려서 원본 저장이고요. 이거 투명 배경에 눕기처럼 쓸 수 있는 거는 PNG라고 했었죠. 컨트롤 쉬프트 S 하셔서 PNG로 바꾸면 완성해서 저장됐어요. 컨트롤 O 해보시면 완성 PNG 들어있죠? 레이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컨트롤 A, 컨트롤 C 하셔서 아무 사진이나 열어야지.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있을 때 컨트롤 V 해서 스탬프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브러쉬로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를 이대로 놓고 에딧에서 Define Brush Preset 하는데 브러쉬는 우리 흑백화, 단색화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보시면 검정색 머리, 눈, 음표, 진한 부분, 글씨 테두리는 또렷하고 나머지는 회색, 밝은 회색, 진한 회색 이렇게 만들어져요. 등록했고요. 사용 한번 해볼게요. A4 용지에다가 브러쉬 쾅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꽝. 다른 색도 꽝. 이렇게. 그래서 단색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브러쉬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썼죠. 컬러를 다 살려서 어딘가 이렇게 낙관처럼 찍고 싶으실 때 PNG로 저장하시면 되고, 단색이어도 상관없을 때는 브러쉬로 등록해서 레이어 추가해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 배경이 지금 부캐사진 배경이 블랙이어가지고 별로 안 예쁜데 이런 식으로 단색이어도 되면 브러쉬 쓰시고 컬러 하고 싶으시면 PNG 저장하셔서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브러쉬 응용 등록 완성했습니다. 브러쉬는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요, 원하는 사진이 있으면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입체 문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컬러 밸런스와 타이프 기능을 이용해서 불타는 글씨, 입체 글씨를 지나서 최종 불타는 입체 문자, 입체 글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컬러 밸런스를 먼저 알아볼게요. 컬러 밸런스라는 기능은 메뉴바 이미지에 들어있고요. 어드저스트먼트에서 컬러 밸런스 해주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B 해주시면 돼요. 컬러 밸런스는
이 이미지에 있는 컬러 픽셀들을 조금 더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예 없는 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색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보시면 미드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하늘색이죠. 초록색, 핑크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을 좀 더 더해주는 거고요. 섀도우를 체크해서 조절하면 아까보다 좀 더 묵직하게 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이라이트는 쨍하게 밝은 요런 하이라이트죠. 이런 쨍한 형광빛의 컬러가 더해지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B 한 다음에 핑크를 조금씩 더해서 얘는 빼는 게 좋겠네요. 네, 좀 더 분홍색의 이미지를 만들어 줄 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기능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거 이제 닫고요. 불타는 글씨 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제 이름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뭐 아무 글씨나 하셔도 돼요. 컨트롤 N 세 도화지 하나 열게요. 가로 세로 500에 500 해상도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하셔서 OK 하시고요. 전경색 블랙에 배경색 화이트 확인하시고요. Alt 딜리트 해서 블랙을 칠했어요. 타입 툴 사용할 거고요. LJR 이니셜만 쓸게요. 이니셜만 폰트는 영문 폰트 쓸 거고요. 서체견본 말고 샘플에서 에리얼 블랙 쓸게요. 이거 그리고 글씨 크기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T로 맞춰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밀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필터 기능 들어갈 건데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이해를 하면서 들어볼게요. 글씨는 밀 수 없어요. 그래서 글씨를 도형으로 바꿀 거예요. 레스터라이즈 타입이죠. 자, 그리고 두 장이 필요해요. 컨트롤 J. 하나는 눈 감겨놓고 가이드로 쓸 거고요. 위치만 잡을게요. 하나는 이제 메뉴바 필터에서 스타일라이즈에서 윈드를 사용할 건데요. 윈드의 기능은요. 이렇게 위로 촥 밀어준 이거예요. 근데 포토샵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미는 기능이 없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회전해요. 컨트롤 T에서 쉬프트 누르고 90도 회전하신 다음에 필터, 스타일라이즈, 윈드. 그러면 메소드는 윈드고요. 디렉션은 from the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야 되네요. 그럼 from the left. 위로 조금 밀렸죠. 자, 근데 이거 가지고 너무 양이 적어요. 한 번 더 해야 되죠. 포토샵에서는요, 방금 사용한 필터를 재사용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F. 지금 컨트롤 F는 윈드를 재사용하는 단축키가 아니라 방금 전에 사용한 필터를 재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우시안 블러를 썼다면 컨트롤 F, 가우시안 블러라고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컨트롤 F, 컨트롤 F. 저는 두 번 더 눌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T에서 원래대로 돌려야겠죠. 그런데 위치가 흐트러졌어요. 자, 원래 거 여기였죠. 눈 켜놓고 위치 잡아줬어요. 조금 내려도 좋을 것 같아요. 중심, 가운데 세로 중심만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불은 일자로 타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찌글찌글 타오르게 되죠. 그래서 얘를 필터에서 디스톨트에서 리플 사용할 거예요. 꼬불꼬불.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이제 색깔을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컬러 밸런스로 넣을 건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없는 색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색이 있는 거에 더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다 흰색이죠. 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컬러 밸런스 여기다가 아무리 넣어도요. 아무 색도 안 나와요. 그래서 색을 만들어 줄 거예요. 흰색, 회색, 검정색을 만들 건데 이대로 두시고요. Alt Ctrl Shift E 배경과 글자를 다 합쳐주는 거예요. 지금 도큐멘트에 보여지는 대로 다 합쳐진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흰색, 회색, 검정색의 컬러 정보가 생겼기 때문에 Ctrl B 했을 때 빨강과 노랑을 더해줄 수 있고요. 섀도우로 가셔서 좀 더 묵직하게 빨강과 노랑을 넣어줄 수 있고 불빛이죠. 하이라이트 가셔서 노란색과 빨강을 좀 더 타오를 수 있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면 완성이에요. 자, 이거를요. 도깨비불 같은 색으로도 해볼 수 있는데요. 다시 제가 얼른 하나 해볼게요. 옆으로 밀어야 되니까 윈드였죠? 컨트롤 F 2번 반복했고요. 원래대로 돌려서 배치했어요. 자, 이거는 필터, 디스톨트, 리플에서 꼬불꼬불 했고요. Alt 컨트롤 Shift E 해서 다 합쳐진 거 만들었어요. 컨트롤 B에서 도깨비불 아니면 뭐 드라이 아이스 이런 느낌. 그래서 파란 느낌으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기능 잊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이따가 최종 불타는 입체 문자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기능 됐고 이번에는 이거 입체 글씨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기울이는 거 다시 도화지를 500에 500으로 하나 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글씨를 쓸게요. 자, 글씨를 썼는데 기울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T에서 여기를 컨트롤 누르고 눌러줬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요. 얘는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에는 흰색, 밑에는 검정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검정색 그대로 두고 얘만 흰색으로 바꿀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글씨가 이렇게 잡히게 돼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 그리고 흰색으로 바꿔서 컨트롤 엔터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여기 흰색이랑 검정색이. 근데 검정 테두리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얘를 가우시안 블러로 살짝 번지게 만들 건데요. 글씨에는 필터 효과를 넣을 수 없어서 레스터라이즈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검정색에다가요. 가우시안 블러를 1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병합할 거예요. 컨트롤 E. 자, 그리고 이제 이동 툴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방향키 쓸 거라서. 그리고 로드 셀렉션 하셔야 돼요. 레이어 늘리지 않도록.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 클릭해서 이렇게 잡혔으면요. Alt 누르고 방향키 위로. Alt는 복사죠. 위로 복사하는 거예요. 저 지금 Alt 누르고 방향키 위로 올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입체 글씨 높이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낮출 수 없어요. 다시 낮추려고 Alt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이 조절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높이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로드 셀렉션을 뒤로 돌아갈 수 없네 나는. 로드 셀렉션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얼른 하나 할게요. 로드 셀렉션을 안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 좀 보여줄게요.
이거를 Alt 누르고 그냥 방향키를 쓰면 이제 레이어 보세요. 위로 복사가 돼요. 7, 8, 9, 10, 11, 12, 13, 14, 15. 자, 이렇게. Alt는 복사, 방향키를 위로 해서 위로 올리면서 복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선택 영역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 이렇게 색칠하면 이 영역만 이렇게 칠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로드 셀렉션을 한 거예요. 레이어 많아지지 말라고. 그리고 방향키 Alt 누르고 방향키 위로 올릴 때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요. 이동 툴 선택 안 한 사람들이에요. 이동 툴을 선택을 해야지만 방향키를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로드 셀렉션을 해야만 레이어가 늘어나는 걸 방지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색깔 바꾸고 싶으시면 원하는 색깔 갖다가 Alt 딜리트 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체 글씨를 먼저 만든 다음에 불타는 효과를 이거를 다시 옆으로 돌려서 윈드를 쓰고 스타일라이즈 디스톨트 사용해서 컬러 밸런스까지 써주게 되면 불타는 입체 글씨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체 글씨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 돌려서 이렇게 컬러 밸런스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 하시고요. 넓이 1000에 높이 700으로 하나 열었어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여기 색상을 눌러서 검정색에서부터 빨간색으로 오케이 했고요. 저는 위에를 어둡게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 이번에는 밑에를 어둡게 할게요. 이렇게. 리버스가 눌려있네요. 리버스 빼시고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해서 색을 넣었고요. 입체 글씨 만들게요. 타입 툴 이용해서 자람 림 이렇게 할까? 그리고 이번엔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 정도로 써주시고요. 얘를 기울일게요. 컨트롤 T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여기를 밀었어요. 자, 그리고 두 개 만들어야 돼요. 컨트롤 J. 그리고 아까는 위에가 흰색, 밑에가 검정색이었는데 이번에는 밑엔 주황색으로 할 거예요. 밑에를 더블 클릭했고요. 썸네일을 얘를 주황색으로 바꿨어요. 안 보이죠? 얘가 눈 뜨고 있으니까 요거. 그래서 얘는 가우시안 블러를 넣었었죠.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하고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1픽셀, 2픽셀 줄게요. 이번에는 2픽셀 주시고 두 개 컨트롤 E 병합했어요. 자, 이제 로드 셀렉션 했어요.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 클릭 무브 툴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Alt 누르고 방향키로 쭉 올려서 원하는 높이 조절했고요. 이제 노랑을요 흰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저는 배경색이 흰색이네요. 그대로 이거 해제하시면 안 돼요. 다시 잡기 어렵죠? 컨트롤 딜리트 해제 컨트롤 D.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를 왜 흰색으로 바꿨냐면요. 요거 미는 기능, 윈드로 미는 이 기능이 다른 색일 땐 잘 안 밀려요. 깨지게 밀리고 흰색일 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흰색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자, 되셨으면 이거 컨트롤 J에서 하나 눈 감겨 놓고 얘는 컨트롤 T로 회전을 했죠. 자, 그리고 메뉴바 필터에서 스타일라이즈에서 윈드를 사용해서 OK를 했어요. 주황색일 때 이렇게 되는 거 흰색일 때 느낌 다르죠? 그래서 일부러 흰색으로 바꿔놨던 거고요. 컨트롤 F, 컨트롤 F에서 하나 더, 두 번 더 적용을 했어요. 주황색인 거 깨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려주시고요. 얘 눈 뜨고 뚜껑처럼 잘 덮어주세요. 뚜껑인 것처럼. 그리고 리플 효과 줄게요. 불은 일자로 타오르는 게 아니니까. 디스톨트에서 리플 넣어서 꼬불땅 100% 오케이 하시면 됐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컬러 밸런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컨트롤 B에서 노란색, 빨간색, 섀도우 체크해서 묵직한 노란색, 묵직한 빨간색, 하이라이트해서 불빛을 좀 더 만들어주고 오케이. 자, 빨강이 좀 더 부족하죠?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B, 빨강색, 섀도우에 가서 빨간색, 그리고 좀 더 색이 안 나온다 싶으시면 마젠타를 좀 올려주시면 훨씬 빨개져요. 그러니까 마젠타를 살살 섞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불타는 느낌이 만들어졌고요. 아래로 그림자 하나 만들게요. 얘를 카피할게요. 컨트롤 J. 그리고 어차피 두 개 위치 같으니까 위치 레이어 순서 이렇게 안 바꿔도 되고요. 그냥 얘를 그림자로 쓰셔도 돼요. 흑백으로 바꿀게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U. 여기선 당연히 안 보여요. 얘가 가리고 있으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는요. 이동 툴 선택하고 있을 때 방향키 아래로 톡톡 해서 빼주시면 되고요. 회색이죠. 오퍼시티 살짝 조절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필터의 기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게 되려면 그쵸, 물론 연습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윈드는 위로 못 밀지 일단 방향 한번 돌려서 해야겠다 이런 거. 그리고 필터 효과가 좀 모자라네? 그럼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 컨트롤 F 몇 번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속도도 좀 빨라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얻는데도 좀 빨리빨리 얻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컬러 밸런스 기능, 이 입체 문자 글씨 예제로 좀 알아봤고요. 다음 거 퀵 마스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퀵 마스크는 브러쉬로 선택 영역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 두 장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꽃. 제가 여기 선명한 이 꽃 한 송이를 선택을 해보려고 해요. 펜으로 따도 되고, 뭐 퀵 셀렉션, 매직 원드, 뭐 라sso 툴 등등등 다 조합해서 써도 되지만 브러쉬로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얘예요. 얘를 누르게 되면 검정색과 흰색밖에 사용할 수 없고요. 브러쉬 툴로 색칠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검정색은 색칠이고요. 흰색은 색칠을 취소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대충 해볼게요. 이렇게 칠을 하면요. 얘를 다시 누르고 빠져나갔을 때 선택 영역이 되는데 저는 지금 이만큼 얘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칠한 곳을 선택한 걸로 잡을지 아니면 선택 영역 제외할 걸로 잡을지 이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실 건데요. 얘를 더블 클릭할게요. 그럼 퀵 마스크 옵션이 있는데 얘를 선택 영역으로 하겠다. Selected Areas라고 해주시고요. 좀 전에 제가 검정색 칠했을 때 빨간색이 나왔던 건 얘가 빨강이라서 그래요. 얘가 파랑이면요. 이렇게 파랑색으로 칠하실 수 있어요. 이미지가 약간 빨간 느낌이었다면 이거의 색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죠. 일단 저는 빨강이 기본이니까 빨강으로 놓을게요. 셀렉티드 에리어즈 꼭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고요. 이미지를 크게 확대했을 때 가장자리를 이렇게 색을 칠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은 브러쉬 사이즈 크게 키워서 이렇게 칠하시는 거고요. 펜 툴이 어려우신 분들은
눕기 이렇게 따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더라도 흰색은 지우는 거라고 했었죠. 이미지를 이렇게 다시 브러쉬 사이즈 조절하시면서 크게 확대해서 줄여줄 수가 있어요. 브러쉬 줄여서 선택 영역 해제하시면서 다시 색을 지우면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지금 저는 그 또렷한 브러쉬로 하고 있어요. 하드 라운드 브러쉬 있죠. 근데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로 하게 되면 좀 더 가장자리 경계가 부드러운 이미지도 일단 이렇게 칠하고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 흰색 지금 제가 막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죠. 흰색으로 가장자리를 닦아내시고 펜툴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것도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검정색, 흰색으로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단축키 있었죠? X. X는 전경색과 배경색을 바꿔주는 단축키였어요. 이거. 꽃잎 하나 남았어요. 속은 브러쉬 크게 해서 그냥 빵 채워주시고 이제 흰색으로 다듬어 주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얘를 다시 눌러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 한번 Alt 컨트롤 R 하셔서 살짝 다듬어서 컨트롤 J 하면요. 요렇게 요 꽃 눕기만 얻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다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색으로 칠했는데 이렇게 꽃만 굉장히 깔끔하게 따내실 수 있어요. 이 깨지는 거는 당연히 깨지죠. 우리 646으로 보고 있으니까 100% 보기 해주시면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리파인 엣지 할 때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레디어스 안 쓰고 싶다. 스무스만 살짝 써서 OK를 해도 경계가 얘랑 다른 걸 다르죠?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파인 엣지 사용하실 때 이거 사용하실 때 얘를 써야 할지 전체적으로 조절을 할지 아니면 가장자리 살짝 부드럽게만 할지 아니면 영역을 안쪽으로 밀면서 조절해야 할지 결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눕기 딸 땐 무조건 리파인 엣지 도움이 돼요.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거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커피잔만 따볼게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얘만 클릭하세요. 그리고 브러쉬 선택하시고요.
검정색으로 잘 안쪽을 색칠을 하시고요. 가장자리를 맞춰서 그려주세요. 브러쉬로. 그리고 흰색으로 다듬으면서 칠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로 이렇게 칠하는 게 더 어려운데 난 그냥 펜으로 휑휑 따는 게 훨씬 좋은데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또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본인한테 맞는 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툴을 써도 상관없고 본인이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툴을 써달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나는 펜보다 이 퀵 마스크가 더 빠르다. 그러면 브러쉬로 이렇게 칠하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이제 펜툴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에서 도식화나 일러스트 그릴 때 꼭 필요한 툴이기 때문에 배워두면 이렇게 익혀두면 당연히 도움이 돼요.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펜툴을 좀 연습해주세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포토샵에서 눕기 딸 때는 퀵 마스크가 이렇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타블렛 쓰는 사람들 이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좋아, 한쪽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오늘 6주차 수업일이고 방금 출석 체크를 했는데 중간고사에 다들 놀란 것 같아요. 놀랬지. 나도 놀랬는데 갑자기 중간고사라니. 아직 개강한 느낌도 잘 안 나는데 중간고사라니. 그래도 우리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잘 포트폴리오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색을 다 칠했고요. 눌러서 빠져나가세요. 퀵 마스크 별거 없어요. 클릭하고 검정색 브러쉬, 흰색 브러쉬 다 칠한 다음 빠져나오기. 설정은 더블 클릭해서 셀렉티드 에리어즈 해주시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Alt 컨트롤 R 리파인 엣지 해서 가장자리 스무스 조금 주고 OK 해주시면 컨트롤 C 복사할 수 있죠? 컨트롤 J를 하면 컵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컨트롤 T 우클릭 이렇게 하나 더 놔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퀵 마스크 기능이에요. 브러쉬로 선택 영역을 잡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검정색은 선택, 흰색은 해제. 잘 알아두세요. 퀵 마스크 별거 없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요. 우리 이제 컬러 레인지라는 기능으로 간단한 아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컬러 레인지 기능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합성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름을 선택해서 갖다가 붙여줬어요. 컬러 레인지는 액체나 기체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걸로 먼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런 연기 같은 거 그냥 선택하려면 굉장히 어색해요. 만약 흰색을 선택을 하겠다고 매직 원드 툴로 흰색과 최대한 비슷한 요런 애들을 다 잡기 위해서 뭐 50으로 놓고 하얀 곳을 찍었다.
그럼 여기만 잡혔어요. 쉬프트를 이용해서 이만큼을 다 찍었다. 네. 그리고 컨트롤 C를 하겠죠. 뭐 조금 더 양보해서 리파인 엣지까지 썼다 칠게요. 컨트롤 C를 하고요. 다른 데다가 여기다 붙여볼게요. 갖다 붙이면요. 굉장히 어색하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배경을 다른 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죠? 연기처럼 보이지 않죠? 근데 얘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려면요. 선택이기 때문에 메뉴바 셀렉트고요. 컬러 레인지, 컬러만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제가 얘를 마우스가 지금 스포이드 모양이에요. 제 거. 요 툴이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요거랑 똑같은 모양인데 이 중에서 가장 하얀 부분을 찍는 거예요. 우린 흰색을 선택할 거니까. 제 눈에는 여기가 제일 하얘 보여요. 여기를 찍고요. 이 퍼지니스 수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200까지 당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검정색까지 다 잡힐 수 있어요. 안 비슷한 것까지 잡히는 거고 수치 좁힐수록 흰색만 잡혀요. 그래서 저는 한 90으로 해볼까요?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 잡힌 것처럼 보여요. 컨트롤 C를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면 이런 식 딱 흰색만 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90으로 했더니 되게 조금 왔네. 그럼 수치를 좀 늘려볼까? 하면 다시 컨트롤 D를 하시고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흰색 찍었던 수치 그대로 떠요. 얘를 높이는 거예요. 이번엔 16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보다 많이 잡혔어요. 컨트롤 C를 하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하면 아까보다는 또 많이 잡혔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200까지 한번 해볼까요? 200으로 해서 OK를 하고요. 더 많이 잡혔죠. 컨트롤 C를 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 자, 이렇게 액체나 기체 상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원래 검정 배경인 곳에서 빨간 배경으로 왔을 때 좀 더 은은하게 하고 싶으시면 지금 오퍼시티 값을 조금 더 조절하셔서요. 컨트롤 J를 해서 섞어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많이 사용합니다. 얘랑은 정말 다르죠. 매직원드 툴로 잡는 거 아니고요. 액체나 기체는 컬러 레인지로 잡고요.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채널에서 하나를 카피,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채널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컬러 레인지랑 100으로 높여볼게요.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고 올 수 있죠. 액체나 기체를 선택하는 기능은 컬러 레인지하고 채널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컬러 레인지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한번 아까 그 구름을 가져와서 이 드리밍 아트워크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설명 다 됐으니까 이제 얘는 끄고요. 일단 이 배경사진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말, 유니콘 얘를 먼저 데려와 볼게요. 유니콘 PNG를 열면 눕기 상태죠. 컨트롤 A로 전체 선택, 컨트롤 C 그리고 저 컨트롤 W로 닫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컨트롤 W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우리 키보드 잠깐 보시면 W 옆에 Q 있죠. 컨트롤 Q 잘못 누르면 포토샵 와르르르 다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컨트롤 W 하시지 말고 그냥 X로 조절하세요. 컨트롤 V 뒤집어야죠. 컨트롤 T
우클릭해서 플립 어리젠틀 해주시고요. 자, 팁을 하나 또 드릴게요. 일단 엔터 했어요. 우리 이미지 이렇게 크게 갖고 온 친구들 분명히 이거 이렇게 줄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데 그럼 선명한데 왜냐면 큰 걸 작게 줄였으니까 얘를요 이렇게 줄였다가 다시 이렇게 키우면요 한 번 줄이면서 픽셀이 손상됐기 때문에 크게 키운다고 해서 원래 이미지보다는 작으니까 선명할 거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줄이면 끝이에요. 이렇게 뿌얘져요. 그래서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본 상태의 사이즈로 갖다 붙였을 때 얘를 고정해 놓는 거예요. 이 레이어를 우클릭하시면 여기 Convert to Smart Object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썸네일에 뭔가 폴더 같은 게 레이어 같은 게 하나 생겼죠. 스마트 오브젝트. 차이는요. 컨트롤 T를 했을 때 이렇게 X자가 떠요. 바운딩 박스에. 그리고 이렇게 작게 줄였다가도요. 스마트 똑똑해요. 원래 원본 사이즈를 기억해서 이렇게 크게 키워도요. 깨지지 않아요. 똑똑하죠.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크게 써야 될지 작게 써야 될지 모르고 일단 디자인 레이아웃 배치 같은 거 할 때 일단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작게 놔서 한 이쯤에다 놓으려고 했는데 왠지 크게 이쪽에다 놓고 싶다. 그럼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크게 키워서 이쪽에다 놨을 때 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오브젝트 방법 하나 추천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요. 필터에서 이런 것들을 써주시려면요. 다시 이거는 CS5까지 하는 친구들 잘 들어요. 이런 기능들을 쓰려면 다시 레이어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지금은 CS6부터는 스마트 필터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레이어가 하나 추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스마트 레이어예요. 이런 기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괜히 이 원본을 남긴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뭔가 레이어 스타일이라든지 다른 필터 효과를 주고 싶으실 때는요. 컨트롤 J를 해놓고 이거 눈 감겨두세요. 그리고 스마트 레이어가 아니라 다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해서 이 상태에서 필터 같은 거 작업해 주시고 뭐 레이어 스타일도 필요하다면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시고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럼 다시 이거 눈 뜨셔서요. 얘는 지우고 다시 컨트롤 J에서 눈 감겨놓고 이걸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원본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스마트 오브젝트는 일단 만들어 놓고 컨트롤 J 하시고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해서 거기다가 작업을 해 놓고 얘는 보관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유니콘을 한 마리 이렇게 배치했고요. 이제 구름들을 가지고 와야겠네요. 이 앞에도 좀 가려줘야 되고. 그러면 구름 1번 열어주시고요. 메뉴바 셀렉트해서 컬러 레인지 했고요. 저는 구름 한 75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C 여기에다가 컨트롤 V 살짝 키울게요. 구름은 살짝 깨져도 될 거니까 이렇게 놓을까요? 이 앞쪽 가려주게. 그리고 구름 2 얘도 셀렉트 컬러 레인지 하얀색 부분 한번 찍어주시고 좀 더 줄여서 컨트롤 C 그리고 얘도 배치를 하고 구름 3번 셀렉트 컬러 레인지 하얀 부분 한번 찍고 얘는 구름이 더 작으니까 좀 더 수치를 조절할게요.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얘는 이쯤에다 놔야겠다. 이쯤에 놓고 오퍼시티 값 좀 이따 다 조절할 거예요.
구름 4번 하얀 부분 넣고 65K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놓고요. 얘들을 각각 오퍼시티 값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선은 당연해요. 이런 선들이에요. 얘도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구름이 좀 많아져야 되니까 원하는 거 하나 잡고 무브 툴일 때 Alt 누르고 뿅 드래그 하셔서 얘는 말보다 뒤로 놓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도 좀 조절을 하고 오퍼시티 값도 다르게 넣고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요. 이제 글씨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오늘 쓴 기능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제 제일 윗줄 선택하고 타입 툴 선택하고 원하는 폰트로 적어주세요. 나는 이걸로 해야겠다. 네, 이렇게 적었고 다시 타입 툴로 오늘 쓴 게 컬러 레인지 네, 그리고 또 뭐 썼지? 타입 툴 그리고 프리 트랜스폼 얘는 에리얼 네로우 두 개를 배치해 주시고요. 드리밍만 레이어 스타일 더블 클릭해서 스트로크를 넣고 선굵기 조절하고 드롭 섀도우 넣고 오케이. 그리고 밑에 글씨는 얘는 그림자만 넣을까요? 더블 클릭해서 그림자만 이게 낫겠다. 좀 떨어뜨릴까? 아니야.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레이어 스타일까지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액체나 기체 상태를 추출해야 될 때는 셀렉트에서 컬러 레인지 잊지 마시고 이걸로 작업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컬러 레인지로 이렇게 액체나 기체를 따올 수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르게 색을 바꿔볼 수 있는 기능도 볼게요. 제가 방금 사진 두 개를 또 추가를 해놨는데 이거랑 이거 선택해서 색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얘가 좀 더 또렷하고 쉬우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노란색을 좀 변경을 해볼 건데요. 일단 노란 애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액체나 기체라기보다는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사진에 퍼져 있는 옐로 픽셀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메뉴바 셀렉트에서 컬러 레인지로 가장 노란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수치를 낮추면 정말 노란 부분만 잡히게 되고 수치가 높아지면 이렇게 오렌지에 있는 노랑도 잡히게 되고요.
요런 부분들 있죠? 요런 부분들. 얘들까지 한 번에 잡히는 거예요. 일단 방법이 또 있으니까요. 일단 다 OK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잡혔으면 이때 우리 그 휴 세터레이션을 하면 색을 바꿀 수가 있었는데 메뉴바 이미지에서 어드저스트먼트 보시면요. 휴 세터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는 휴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고 나면 원본에다가 바로 작업했기 때문에 원본이 손실되기도 하고 나중에 얘들을 원래 색으로 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서 어드저스트먼트에서 휴 세터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메뉴바 레이어에서 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휴 세터레이션이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요. 이걸 하나 추가하겠냐고 물어봐요. 레이어로. 오케이 해주시면 이 위에 레이어가 하나가 추가돼요. 그리고 검정색, 흰색으로 우리가 아까 잡았던 컬러 레인지에 보여졌던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하얀 부분은 색이 바뀌고요. 검은 부분은 색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더를 조절하면요. 흰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빨갛게도 할 수 있죠.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에만 색이 슬라이더 값 조절하는 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꾸시고요. 세터레이션 너무 쨍한 색이면 채도를 좀 낮춰주시고 밝기 어둡기도 조절을 해주실 수 있어요. 살짝씩만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가운데 여자만 빼고 전부 다 블랙이었으면 되는 거예요. 검정색 브러쉬, 검정색 브러쉬로요. 칠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얘들도 색을 좀 바뀐 대로 놓고 싶다. 그리고 뭐 아까는 노란색인 것만 잡았었죠. 근데 이제 흰색 브러쉬로요. 똑같이 지워내면 이렇게 브러쉬가 닿는 부분만 또 색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것처럼. 네, 이런 거예요. 다시 블랙으로 덮으면 원래 색상이 보여지고요. 흰색으로 칠하시면 돌아와요. 이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 접힌 드레이프 된 이런 부분들은 노란색이라기보단 주황색에 가까워서 다 안 잡혔었는데 이것도 브러쉬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잡아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컬러 변경이 가능하죠. 메뉴바 컬러 레인지, 메뉴바 셀렉트에서 컬러 레인지로 일단 그 색상을 선택하시고요. 레이어에서 조정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셔서 색상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여러 단계로 써볼게요. 저는 요 밑에 좀 꽃이 핀 것처럼 이 연두색들을 보라색 계열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러려면 메뉴바 필터, 아니. 셀렉트 먼저 해야지. 셀렉트에서 컬러 레인지로 연두색을 잡은 다음에 수치를 최대한 좁혀서 선택을 했어요. 뭐 여기 지금 잡힌 거는 나중에 검은 브러쉬로 색칠하면 되죠. 오케이 해서 요만큼을 잡았고요. 메뉴바 레이어에서 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휴 세터레이션 그리고 이거는 보라색 꽃이라고 할게요. 보라색 꽃. 그러면 얘 이름이 보라색 꽃인데요. 이렇게 레이어 넓혀보시면 이름 보여요. 지금 이렇게 좁아서 이름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휴 값을
조절을 할게요. 보라색 계열을 좀 찾아서 채도를 높여주고 보라색으로 놓고 색상을 좀 밝게 이렇게 해주시면 보라색 그 제비꽃 같은 거 막 펼쳐진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녹색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려면 요거 검정색 브러쉬로 여기를 칠해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되시고요. 네, 보라색으로 표현이 됐죠? 그리고 저 이제 이 우산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셀렉트에서 컬러 레인지로 빨간 우산을 선택을 했고요. 이만큼 잡혔네요. 그러면 레이어에서 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서 휴 세터레이션 얘는 빨간 우산 얘를 파랑파랑으로 할게요. 채도 조금 떨어뜨리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흰색 브러쉬를 이용해서 소프트 라운드로 할게요.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 조절해서 속에도 이렇게 네, 그러면 파란색 우산, 보라색 꽃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더 느낌을 주고 싶다면 뭐 노란색 우산 같은 것도 해보실 수 있겠죠. 노란색 컬러 레인지로 노란색을 찍어서 OK를 하고 레이어에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휴 세터레이션 얘는 노란 우산 이렇게 해놨으면 얘는 초록색 해볼까요? 이런 색 해놓고 이런 경계 부분을 하얀색 브러쉬로 칠해주시면 되죠. 튀어나간 부분은 검정 브러쉬로 닦아내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우산 색깔 바꾸고 밑에 꽃이 핀 것 같은 이미지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컬러 레인지는 색깔을 바꾸는 기능이 아니라요. 넓게 분포되어 있는 색상 픽셀들을 뽑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노란색 있고 여기도 노란색 있고 여기도 노란색 있는 그 픽셀들 넓게 분포되어 있는 픽셀들을 한 번에 은은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7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퀴즈 게시판으로 이동해주세요. 퀴즈는 5월 25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문자나 카톡으로 제출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